네, 2부 시작했습니다. 쟁글 김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대표님? 어제 이거 하느라고 영화를 늦게까지 봐가지고 아, 좀 몽롱한 상태지만 지금 변호사님은 코인이 올랐으니까 기분이 어떠니?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김주 대표님은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코인 시장이 더 잘 오른지 알았어야 되는데. 네. 당연히 코인 시장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오를 때가 되어서 올랐다. 약간 이런 느낌이실까요? 그거보다는 진짜 계속 오를까에 대한 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오를 수도 있다라고 걱정이 좀 되시는 걸까요? 네, 그냥 오늘 주제랑도 좀 연결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치 증명을 해내고 나서 이제 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어제 사이에 아니면 그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해서 최근에 떨어지는 것도 뭐 크게 우려를 하진 않고 오르는 것도 당장은 엄청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에 오르신 듯한 발언.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 게 내재적인 네.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떨어지는 네. 것도 뭐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 그래서 시간을 기다리니까 다시 올라온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아주 뭔가 크리티컬한 변화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네. 마인드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웃는 얼굴 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 안색이 굉장히 밝은데요. 평소 대비. 옷은 밝게 입고 하셨는데.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크립토의 오디세이. 야, 트로이는 함락됐다. 이제 크립토의 귀향이 시작된다. 이 제목이 무슨 진짜 얘기입니까 이게? 엄청나요, 대표님. 네. 너무 거창하게 제 스스로도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요즘 당장 뭐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것도 또 이제 이슈화가 조금 지나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자꾸 이슈 위주로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위주로 좀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는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가 얘기를 좀 서사적으로 길게 드리려다 보니 네. 그냥 드리면 지루할 것 같아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영화에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 영화인데 이제 원작에 대한 네네. 내용인 거죠, 어쨌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영화라기보다는 이렇게 네. 오디세이 원작과 영화는 약간 스토리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영화를 보실 생각이신 분이더라도 스포일러 걱정 없이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작에 대한 내용을 네. 네.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일단 오디세이의 핵심은 이제 트로이의 목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승리. 이 뭐 두 나라가 엄청 오랫동안 싸웠는데 못 이길 것 같았던 나라가 트로이의 목마라는 수단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에 승리를 하는 그렇죠. 네. 그 이제 와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가 네네. 담겨 있는 게 이제 오디세이인데 네네. 트로이의 목마가 그럼 뭐 어떤 역할이 뭐가 트로이의 목마입니까? 이게 크립토에서. 딱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은 큰 사건 하나를 좀 더 기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리고 트로이 목마라는 것도 이제 그 사건이 있고, 사실 이제 뭐 영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그 오디세이라는 긴 여정은 네. 출발점이 트로이 목마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사실상 이제 거기 주인공으로 있는 오디세우스라는 사람도 이제 개인 관점에서 아니라 트로이 목마의 승리는 사실 그 아가멤논이라는 그 뭐 왕이나 장군의 승리였었던 거고, 그렇죠. 그 이후의 10년이라는 여정은 좀 더 본질적인 그 오디세우스 개인의 이제 승리의 과정을 찾아가는, 본인의 이제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로이 목마 얘기를 좀 비유를 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립토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게 한 2017년 여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10년은 안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목받았었던 게 이제 빵 등장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됐지만, 사실상 그 화려한 등장도 사실상 시작이었고 그 트로이 목마라는 것도 거기서부터 이제 오디세우스의 그 본질을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이런 큰 사건은 이제 하나의 시작점으로 불과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들이 10년간 이루어졌는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승리할 때
그 말 모양의 트로이 트로이 목마. 목마를 이제 집어 넣어서 거기서 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제도권이랑 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네. 그때 그 제도권이랑 비교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권에서 본격 편입이 되기 시작한 건 한 2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오고 뭐 하면서 ETF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제 영화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 크립토에서도 보면은 그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됐었던 거는 블록체인 이런 게 있구나.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ICO 같은 개념이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결과가 올 것처럼. 네. 하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온갖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죠. 뭐 온갖 그렇죠. 사기 사건과 유혹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이제 규제의 벽에도 부딪혀보고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오지 않은 시간이 이제 계속 늘어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치고 또 이탈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네. 이제 그 오디세이라는 것도 이제 긴 여정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오디세우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도 좀 찾아보니까 미움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움받는 자. 네네. 이제 크립토가 미움받는 네, 그래서, 돈인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수익을 번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이 네. 계속 변동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의 안 좋은 사건과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 당연히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그 10년 동안 결국에는 오디세우스도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이제 본질을 찾아서 가고 귀향을 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과정들이 있지만은 본질만은 계속 변하지 않고 가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기관의 도입이나 규제는 블록체인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제가 한 2014년 이제 블록체인 듣고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이는 건가 하면서 이런 쪽으로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그 지난 한 7년 8년 동안은 거의 적용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네. 이제서야 이제 스테이블 코인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어떤 이자 상품 아니면은 뭐 송금 이러한 서비스의 형태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긴 과정에서의 그 암흑 시대를 지나고 참아내고 나서 이제서야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뭔가 이제 귀향에 가까워 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네. 이제 이해가 가서 오디세이라는 그 이제 작품 안에 스토리 안에 중요한 것이 트로이 목마인데 네. 트로이 목마라는 거는 이제 적한테 해가 안 되는 척하고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ETF 뭐 이런 식으로 타고 이제 크립토가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갔는데 그래서 전쟁을 이겼어요. 주목을 받았어 크립토가.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오디세우스가 방황을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이 안 이제 되는 집에 거죠. 일주일 정도면은 며칠이면 온다고 하거든요. 그 거리는. 네. 근데 이제 10년을 헤매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크립토가 한 10년치를 헤매는 것처럼 지금 헤맨 거죠. 네. 그러니까 크립토의 본질을 잃고 그랬다가 본질을. 지금 이제 그 방황이 끝나가는 것 같다라고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만 더 그 다른 관점을 하나 얘기를 드리면 네. 이제 그 10년을 아까 말씀드린 트로이 목마의 출발점을 ETF나 기관의 도입으로 볼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 17년 크립토라는 게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그때 기준으로 보면 뭐 오디세이라는 여정 속에서도 이제 뭐 그 사이클롭스라고 하는 그 외눈박이 괴물도 나오고 거인도 나오고 뭐 이제 뭐 유혹의 섬도 있고 뭐 온갖 과정들을 거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지난 크립토의 10년을 보면은 2016년, 17년에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네. 모든 세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등장을 했는데 막상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견되고 사기가 나오고 실현되지 못하면서 자체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좀 제가 그 이야기랑 좀 연결을 지으려고 했던 거는 그 문제를 그 크립토 외부에 있는 산업 아무도 그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고 사실상 그 모든 문제들은 크립토 산업 내에서 본인들 뭐 어떤 잘못 해석을 했거나 이걸 오해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어떤 유혹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초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보처럼 행동했다라고. 네,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그 유혹도 굉장히 많죠. 뭔가 이게 나오면 세상이 금방 해결될 거야라고 네.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세이렌 같은 거 이제 유혹이나 네. 달콤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 섬에 들어가면 내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야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그 막연함 속에는 진짜 거인 같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괴물들도 만나게 됐었던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예전의 승리가 아니라 그 오디세우스 개인으로 보면 본인의 본질을 계속 잊고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벗어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고향의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아까 김동완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트로이 목마의 승리는 그 영화를 보시거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아시겠지만 사실 그 본질의 철학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승리를 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도 마찬가지로 원래 주장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냥 급하게 세상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이게 다 될 것처럼 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형태로 가서 무조건 될 것 같은 좀 허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 그 허상이 하나가 깨지다 보니까 사실상은 결국 돈이 들어와서 먼저 들어온 돈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돈이 그냥 순환하는 과정인데, 그게 NFT라는 테마를 통해서, 디파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행동을 하면 돈을 준다는 테마를 통해서 계속 다른 얼굴로 나왔었지만은 결국 크립토는 뭐 요즘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쓰이는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가역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의 그런 기능들이나 하는 것들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본질적으로 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긴 그 온갖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서야 크립토는 기관들이나 세상에서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해석이 되고 쓰일 수 있는 과정에 왔는데, 그게 지난 한 7, 8년간의 온갖 다양한 이제 방황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서야 좀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네. 공감 가는 지점이, 예.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처음 떠날 때 음. 혼자가 아니었어요. 네. 수백 명의 부하들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음. 10년 지나고 이제 혼자만 살아남아가지고 거짓골로. 거짓골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 굉장히 큰 초과 수익을 혹해가지고 그렇죠. 함께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음. 그리고 뭐 처음부터 나는 이거는 탈중앙화 비전의 이제 뜻을 두고 함께하게 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네. 전 세계의 똑똑한 친구들이 거의 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다 크립토를 했습니다. 지금은 AI를 하지만. 네. 이 친구들도 뭔가 비전을 받기 때문에 들어왔던 건데, 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가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단촐한,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거래의 비가역성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주축으로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짠 하고 돌아온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면, 네네. 크립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초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미련이 클 것 같아요. 네. 이거를 투자했더니 이름 모를 코인이 나에게 100배 수익을 안겨줬다, 10배 수익을 안겨줬다, 이 부분이 클 텐데, 네네. 네. 앞으로는 이런 류의 수익은 조금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걸까요? 네, 저는 뭐 너무 애매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크립토가 전에도 말씀드린 계속 기다려오던 건 대중화가 될 거다. 네. 그리고 기관들이 들 거다. 뭐 제도권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은 금융 상품의 어떤 것도 제도권 내에서 그 정도의 알파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자산 형태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된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크립토가 본질적으로 성장할 거야라고 기대를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이상인데 허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나마 크립토가 그래도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 허상인 부분을 계속 버리고 본질에 집중을 해서 사용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야겠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좀 투자 가격을 잘 방어하고 있는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이 굉장히 명확하고, 예전에는 이제 크립토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즘 기업들은 투자라기보다는 그걸 어떤 사용성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쓰는겠다라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이상이 명확한 곳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사용성이 명확한 곳 위주로 알파나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는 않는 게 그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예. 뭐 RWA나 토크나 자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도입률이 아직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에서도 초기에 있는 자산들을 잘 분리해서 찾아내면은 당연히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형태, 그리고 뭐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도 제일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크게 이 10년의 항해를 만들어냈었던
그 출발점은 그 영웅 오디세우스의 초기에 오만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알고 있었지. 나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야. 혹은 내가 뭐 하든 뭐 흔히 나 때는 이렇게 하면 돈 벌었어라는 그런 과거의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진짜 본질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보시다 보면은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들 아니면은 좀 더 성장할 거라고 하는 그 상품들이 아예 좀 다른 카테고리로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아직도 조금은 알파 수익이 남아 있는 곳은 뭐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뭐 인프라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부분, 네, 그 분야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품 자체에서 수익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네. 사용성을 기대한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돼서 이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 좀 더 배관 성격이겠죠. 예전에는 그거 자체만을 보고 그 가격이 오르는 거를 기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될 때 아니면 토큰화 자산이 될 때 그게 흘러가는 통로가 어딜 것인가, 그 통로는 누가 만들고 있는가라는 네. 관점이고, 이게 뭐 인터넷으로 보면 인터넷 기술은 있지만 개인들이 아무도 내가 TCP/IP를 써야겠다, 뭐 프로토콜을 어떻게 써야겠다는 고민을 하지 않지만 그 검색 관점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만든 통로를 만든 곳들이 결국엔 사업의 승기를 잡은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인프라를 조금 더 넘어서 이 서비스의 통로를 누가 만들고 있는가,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유의미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항구를 쥔 자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싶으셨던 그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항구를 진 사람들이 거기가 돈이 몰리는 곳이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네. 그동안에는 세상은 가만히 있고 그냥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크립토라고 하는 신종 자산을 우리가 뭐 사고 팔고 하면서 부자도 되고 거지도 되고 뭐 약간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갑자기 이 도구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쓰게 되어 버리는 바람에 예. 더 이상 이제 이걸 사고 팔아서는 돈을 크게 벌기는 어렵고 네, 바뀌는 세상의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네, 그러니까 크립토를 기업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기업 주식을 사는 그런 주변머리를 장착을 해야 네. 사실은 이제 좀 투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취지고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코인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네. 드리자면은 그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코인이 어떻게 있다라는 구조보다도 그 코인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기업들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함에 있어서 혹은 미국 국채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혹은 미국 주식을 토큰화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나 그 회사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의 질문을 보고 그게 맞다면은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훨씬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별로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향후 한 5년 정도, 네. 5년까지 못 가더라도 3년 정도는 여기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마 대표님께서는 그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분들보다는 훨씬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요거를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어디가 배관인 것 같다. 그 일단은 그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바로 주식이나 이제 많은 그 흥미를 끌었던 뭐 미술 작품, IP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디지털 세상으로 돈이 넘어가서 자산 투자가 되고 토큰화가 되고 거래를 하고 뭐 운용까지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돈이 먼저 디지털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가장 첫 게이트웨이는 당연히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페이먼트 같은 지불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은행 혹은 카드사 혹은 지급결제사들이 하고 있는 형태가 가장 먼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곳들이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어떻게 운영해서 초과 수익을 아니면 이자를 낼 건가라는 관점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 영역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증권 아니면 이제 투자사 혹은 운용사 혹은 그 넘어서 이제 보험사 같은 영역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배관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면은 사실 굳이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이런 배관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네, 그게 크게 이제 그 두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배관 자체를 만드는 곳이 예를 들어서 기존의 토큰 투자로 치면은 기존의 토큰 시장은 뭐였냐? 코인을 발견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거래를 한다. 였기 때문에 이제 대형 거래소들이
그 배관 역할을 했었던 거죠. 거래의 흐름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역할을 한 배관이 바로 거래소였기 때문에 이 모든 시장 속에서도 거래소는 계속 돈을 벌고 성장을 하고 투자를 받고 하는 곳들이 많았던 거고요. 근데 이제는 거래량도 줄었고 많은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써서 혹은 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 하면은 여기서의 배관, 즉 흐름은 뭘까라고 하면 거래나 투자 흐름이 아니고 어떠한 금융 상품이 발행이 되고 네. 그 발행되는 짓을 어떠한 규제 제도권 내에서 보장이 돼서 돌아다닐 수 있고 그게 기존과는 좀 다른 뭐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없는지 이게 아니라 뭐 대테러 자금 같은 거에 쓰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네. 가격은 정합한지 사기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이제 걸러줄 수 있는 주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 주셨던 거에 대한 직접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배관을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결국 금융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은행업 관련된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뭐 보관업 혹은 이제 결제 송금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주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한국거래소도 거래를 하지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코스콤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것들이 있고 주식 시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주식 가치 평가를 하는 곳들이 있고 애널리스트 시장이 있고 또 주변에 이제 그게 문제가 없는지 감사를 해주는 회사도 있고 그 주변 생태계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의 디지털 자산 감사 역할은 누가 하지? 여기서의 데이터 제공은 누가 하는 거지? 네. 아니면 여기서의 신원 인증은 누가 하는 거지? 라는 측면에서의 플레이어들은 기존의 단순 배관과는 조금 다르게 특정 기능을 제공해주는 플레이어들이 있는 거고 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체인링크 같은 곳들이 그럼 디지털 자산에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한 가격이 정확한 가격인가 블록체인에 있는 거 이런 거를 검증해주는 형태 이 자산이 정합성이 있는가를 검증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배관과 그 배관 주변에서 배관을 지탱해주는 서비스 두 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까 네. 이제 변호사님 질문에 약간 녹아 있었던 질문인데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월가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뭔가 이 인프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미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거의 자산 가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양자 컴퓨팅 이슈도 있고 뭐 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간 묵혀두는 것도 괜찮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오히려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은 예전에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끝나고 그냥 이제 위험 자산 아니냐 사실. 왜냐하면 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 위험 자산군으로 분류가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최근 한 1년 반을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네. 저는 이제 그거는 또 최근에만 주목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금 같은 경우도 처음 나오고 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전에 뭐 금이 실제로 18K인가 24K인가 이게 섞인 건가 맞아. 가짜인가 이거를 걸러내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터뷸런스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본질적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치 저장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의 속성 그리고 기존의 코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 내가 3일 만에 따고 나와야지 비트코인 지금 투자해가지고 10배 당장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도 저는 여전히 디지털 금의 서사를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오디세이 얘기를 뭔가 더 연결지어야 되는 강박관념이 오는 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연결해주세요. 그 오디세이의 오디세우스도 이타카로 돌아가서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네. 본인이 그 긴 기간 이어온 거를 모든 걸 다 알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고 그렇죠. 보여줘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비트코인도 ETF 발행됐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은 발행해놓고 뭘 보고 있느냐 이게 발행이 됐는데 전 세계에 이제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가 거래량이 꾸준히 나오는가 아니면 거기서 뭐 샤프 레이시오가 어떻게 지켜지는가 개인들이 관심이 있는가를 보고 이게 어떤 디지털 자산 금으로서의 지위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이걸 한 1, 2년 지켜보면서 그 지위를 정말 부여를 할 수 있는지 그 검증 기간이라는 거를 기관 시장에 들어와서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비트코인은 뭐 변동성 크고 위험 자산인 건 맞지만 오히려 이제 금융기관들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변동성이 정말 많이 줄었구나.
그런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동성이 충분히 나오는구나 글로벌 자산으로서. 그리고 하버드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주식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이게 수요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검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보기에 이제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최근 1년 그림을 보면서 하락하는 모습만 보고 이게 이제는 위험자산이다라고 하기에는 디지털 금의 서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뭐 크레디티 법안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질 이제 은행이나 연기금 같은 곳들에 진출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약간 번외 질문인데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굉장히 방황을 해서 드디어 조금 방향성을 제대로 찾고 고향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도 조금 더 방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근데 그 방향이 엄청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 ETF가 나온 지도 이제 1,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군데에서만 낸 게 아니라 복수의 금융사가 냈고 복수의 금융사가 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턴오버도 있고 이게 빠질 때 어떤 식으로 빠지는 건가 아니면 이게 뭐 얼마나 변동성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금융사들이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정을 받았고 블랙락이 ETF를 내고 나서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냈을 때 바로 내지 않았거든요. 지켜본 거죠. 이제 이렇게 실제로 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인정을 받고 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엄청 길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이미 1, 2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관점에서는 이제 규제 도입에 따라서 그냥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이제 앞으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탈중앙성이라는 정체성은 그건 너무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네, 잃어도 되나요? 이게 네. 그 탈중앙성에 대한 것도 예. 제가 목표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이게 그 0과 1이 한쪽으로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유저들이 쓸 때까지 다 탈중앙화된 형태로만 제공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록체인이 처음에 나왔던 것도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 내가 이거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 부분. 근데 그게 모두 중앙화되어 있을 때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네. 중앙화에 있어서 한 영역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탈중앙화이지. 그래서 그거를 탈중앙화로 모두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네. 지금까지는 모두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을 잡기 위해서 반대쪽에서는 탈중앙화를 굉장히 세게 외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해가 이 됐습니다. 탈중앙화 얘기를 하실 때는 저는 네. 항상 이제 전자제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비유죠?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 플랫폼이고 네트워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자제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후세 사람들이 쓰려면.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거 40년째 쓰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쓰는 사람들은 이상하지 않겠지만 한 35년째부터 쓰는 사람들은 우리 버스 불편하겠죠. 정류장 너무 낡았다, 불편해 예.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탈중앙화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플랫폼을 어떻게 개비해 나갈 건, 어떻게 유지 보수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네. 있어야 되는데 요 처음에 이제 2010년대의 탈중앙화 논의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미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탈중앙화가 힘이 많이 약해지고 중앙화가 네. 득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화 네트워크들이 이거는 바로바로 보수가 되니까. 네. 근데 또 탈중앙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 또 있겠죠. 그때 그렇죠. 되면 또 중하게 쓰이는 거고. 그렇군요. 너무 지금 이제 자산 가치 위주로 보게 되니까 탈중앙화를 이제 좀 제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원래 작은 배를 가지고 좀 큰 바다에서 항해하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좀 투자에 비유할 수 있다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트로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배를 처음에 탔을 때 모두가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타카로 이제 돌아간 사람은 오디세우스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투자를 할 때 모두가 졸업을 꿈꾸면서 시작을 하지만 그렇죠. 퇴학도 당하고 네. 실제로 졸업에 이제 도달하는 분은 굉장히 적은 숫자일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시점에서 좀 자기를 좀 어떻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것도 뭐 여러 조언들이 있겠지만 이제 영화 오디세이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오만이 가장 컸었고 10년 동안 오디세우스가 그 항해를 거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간 거는 그 물리적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네. 본인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갔었던 게 가장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이 10년 여정의 온갖 유혹과 온갖 변화와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나 이 방식에서 유혹에 흔들리는 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어떻게 경계를 해야겠거나 하는 것들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말이 쉽지 어떻게 하냐 네. 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럴수록 훨씬 더 이제 본질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애초에 비트코인을 왜 투자했는가? 그러면 그 서사가 정말 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본인을 해보시면은 제가 왜 요즘에 가격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냐에 대한 것도 있니 비트코인이 예전에 정말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네. 그때 투자를 했을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와 비교하면은 모든 상황이 다 나아져 있거든요. 네. 그건 그래요. 모든 상황이 다 나아져 있는데 네. 그때 나는 그렇게 불확실하면서도 확신을 가졌는데 나는 지금은 왜 대체 그런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껴야 되는 건가라고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 왜곡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네. 그럴수록 나는 왜에 대한 것들 완지수로 보면은 생각보다 바뀐 건 없고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거 듣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정체성을 잃은 게 아니라 투자자인 제가 좀 정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교훈 네. 오만하면 10년 동안 방황할 수 있다. 그렇군요. 부자의 세계에서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좀 길게 얘기해봤는데 네. 네. 온갖 비유가 비유가 난무했던 난무했던. 오늘 아침 버스 정류장에 전기기기에 전자기기에 댓글 보니까 이제 오디세이 보러 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 예, 계시고. 네. 또 오디세이 스포하냐 그러는데 스포가 아닙니다. 저희 그렇죠. 원장 얘기하고 있고요. 네. 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영화를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요?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꼭 보러 가겠습니다. 김준우 네. 쟁글 대표님 모시고 이 오디세이와 크립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